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지표 완전 정복, 바로 PER, PBR, ROE, EPS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게 사실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를 소유하는 거죠. 근데 막상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려고 하면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지금 이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랄까, 기업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성적표 같은 거예요. 성적표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네 가지 지표가 바로 그 핵심 성적표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의 가격, 자본, 이익, 이 세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나뉘는 지표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지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PER, 주가 수익 비율.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PER은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몇 배로 거래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주가가 5만 원인데 1주당 1년에 5천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PER은 딱 10배가 되는 거예요. 5만 원 나누기 5천 원, 10배. 네, 지금 버는 속도라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10년이면 본전이다. 그럼 PER이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게 PER을 볼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단순히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PER은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대감의 온도계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애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PER이 한 19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30배, 어떨 땐 40배까지 가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이걸 보고 애플 주식이 너무 비싸네, 고평가됐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은 애플이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미래 가치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PER은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에 합의된 베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PER만 볼 게 아니라 왜 시장은 이 기업을 이렇게 평가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PER은 시장의 기대감. 자, 그럼 다음 지표로 넘어가 보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PBR은 PER처럼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아주 현실적인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자산이요? 네, 회사의 총자산에서 빚, 그러니까 부채를 뺀 진짜 회사 소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순수한 내 돈. 그렇죠. 그래서 PBR이 1이다 이러면 주가가 회사의 1주당 순자산, 다른 말로 하면 청산가치랑 정확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청산가치요.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다 정리했을 때 가치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PBR이 0.5다, 그러면 지금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가치의 절반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와, 그럼 PBR이 1보다 낮으면 무조건 박앤세일 아닌가요? 그래서 흔히들 저평가 상태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또 함정이 있군요. 네, 시장이 보기에 이 회사의 사업 전망이 어둡거나 장부에 기록된 자산의 실제 가치가 그보다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싼 게 빚이 떡인 경우죠. 이것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미국 S&P 500이랑 비교하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평균 PBR이 약 1.1배 정도인데 미국 S&P 500 시장은 평균이 2.9배나 돼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자산 가치 대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PBR은 IT 기업처럼 자산 규모는 작은데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평가할 땐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 자산은 PBR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이키 같은 회사의 진짜 자산은 공장이 아니라 그 로고 자체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표를 봐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ROE, 자기자본이익률이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수익성 지표입니다.
내 돈, 즉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이건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 비유로 설명해도 될까요? 아, 좋죠. 제가 제 돈 2억 원을 들여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1년에 순이익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ROE는 50%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억 투자해서 1억 벌었으니까. 근데 옆집은 10억 원을 들여서 똑같이 1년에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ROE는 10%밖에 안 되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전자가 훨씬 효율적으로 경영을 한 셈이죠. ROE가 높을수록 주주의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미국이랑 한국 시장 차이가 크다고 들었어요. 네,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2021년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평균 ROE는 약 23.1%였는데 같은 시기에 코스피는 평균 7.28%에 그쳤습니다. 와, 자본 효율성에서 차이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근데 ROE를 볼 때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함정인가요? 네,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ROE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채를 써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까 그 치킨집 예시에서요. 2억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 내 돈, 즉 자기 자본은 1천만 원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순이익은 여전히 1억 원이에요. 그럼 ROE가 어떻게 될까요? 1억 나누기 1,000만 원이니까? 와, 1000%가 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완전 착시효과죠. 겉보기엔 엄청난 수익률 천재 같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ROE를 볼 때는 부채 비율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도 꼭 같이 봐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표네요.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이건 이름 그대로니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냐, 이거죠. 순이익 1,000억 원을 낸 회사의 총 주식수가 1억 주라면 EPS는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이익 성장이 탄탄하다는 뜻이고, 그럼 장기적으로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도요? 네, 회사의 전체 이익은 늘었는데 EPS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전체 이익이 늘었는데 주주 몫은 줄어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회사가 유상증자 같은 걸로 주식수를 더 많이 늘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아, 이익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2배 늘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주식수도 1,000주에서 2,000주로 똑같이 2배 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1주당 돌아가는 이익, 즉 EPS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 전체 이익이라는 수프는 더 많아졌는데 그걸 나눠 먹을 사람도 똑같이 늘어나서 내 그릇에 담기는 양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EPS의 추세를 볼 때는 반드시 주식수의 변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지표 PER, PBR, ROE, EPS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뜯어볼 땐 명확했는데 이걸 다 같이 종합해서 생각하려니 다시 좀 복잡해지는 느낌도 드네요. 그게 바로 투자의 어려움이자 또 묘미인 거죠. 이 지표들은 서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봐야만 그 의미가 완성되거든요. 연결해서 본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PER이 낮아서 저평가된 것 같은데 ROE도 함께 낮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냥 싸기만 하고 돈을 못 버는 회사라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싼 게 아니라 수익성이 나쁜 회사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PBR은 높은데 ROE도 아주 높다면 그건 유형 자산은 별로 없지만 가진 자본으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기업이라는 신호일 수 있고요. 와, 정말 하나의 지표만 맹신하는 건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숫자들, 즉 정량적 지표 너머에 있는 정성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적 요소라면 뭐 경영진의 능력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경영진이 유능한지, 기술력은 어떤지, 그리고 산업 전체의 미래 전망은 밝은지 같은 것들이죠. 이 재무지표들은 투자를 위한 훌륭한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이런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지표들이 기업의 성적표라면 여러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나 혁신적인 경영진의 비전 같은 것들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